안녕하십니까. GMS 플렉스 대표 조창호입니다. 오늘은 2025학년도 세종과학고 입시 요강, 그리고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사례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번 2025학년도 세종과학고 경쟁률은 당년 대비해서 더 늘 것으로 예상하기 때문에 훨씬 더 준비를 철저하게 할 필요성이 있다고 생각되어지는 해입니다. 왜냐하면 내신도 9등급에서 5등급제로 바뀌는 원년이고 실제 특목고 자체가 많이 부활된 그런 해이기도 합니다. 물론 의대라고 하는 이슈가 있어서 다소 의대를 진학하는 학생들이 과학고 지원을 주저할 수 있지만 전기고라는 특성이 있어서 많은 학생들이 세종과학고, 한성과학고에 지원할 가능성이 높다는 걸 미리 알고 준비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오늘 준비해야 될 내용들을 잠깐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설명드릴 내용은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입시 요강 분석, 그리고 추천서, 그리고 자기소개서 사례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이 앞서서 경쟁률부터 보겠습니다. 작년도에 세종과학고는 일반 전형이 128명 모집에 587명이 지원했고요. 사회통합전형은 32명 모집에 57명이 지원하였습니다. 정원에도 5명이 지원했는데요. 실제 세종과학고는 경쟁률이 좀 늘어나고 있는 그런 추세인데 역대 경쟁률이 어떻게 되었는지도 한번 알아보면서 앞으로 경쟁률도 예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내용을 보시면 이렇죠. 2022학년도, 2023학년도, 2024학년, 작년도 거죠. 이 세 개 연도에 경쟁률이 어떻게 바뀌고 있는지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2022학년도에는 128명 모집에 지금 여기 보시면 128명 모집에 440, 다른 색깔로 해볼까요? 네, 다른 색깔로 해서 4.44대이죠. 568명이 지원해서 4.44대 1로 이렇게 경쟁률을 보여주고 있고요. 특이한 거는 2022학년도에 특이한 거는 이 사회통합 전형이 경쟁률이 1이라는 거죠. 1. 물론 다 붙는 건 아니죠. 왜냐하면 이제 사회통합 전형의 경우에는 이 다자녀인 경우에는 30%는 뽑게 돼 있어요. 다 붙는 건 아닙니다. 자, 그리고 2023학년도에는 경쟁률이 많이 늘었습니다. 595명이 지원했고요. 4.65대 1로 많이 늘었습니다. 물론 사회통합전형도 늘었죠. 47명으로 1.47대 1이 되었습니다. 작년도에는 어떻게 돼요? 작년도에는 일반 전형 숫자는 다소 줄었지만 사회통합전형이 늘어서 결국에는 644명으로 전체 그 경쟁률은 많이 상승하였습니다. 세종과학고의 경우를 보면 경쟁률이 매년 조금씩 상승하고 있는 것을 미뤄 봤을 때도 올해도 여전히 상승할 것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세종과학고 목표로 하시는 친구들은 준비할 때 철저하게 준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입시 요강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자, 입시 요강은 어떤 식이냐면 지금 볼게요. 자, 이렇게 모집 인원부터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과학고는 160명 모집을 합니다. 그 중에 80%가 일반 전형이고 20%가 사회통합 전형입니다. 80%니까 128명이죠. 128명이 여기 써져 있는 대로 일반 전형이 되는 거고 사회통합 전형은 32명이 됩니다. 이거 외에도 정원 외로 보훈자 자녀 중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교육지원 대상자이어야 되고요. 그 다음에 특수교육 대상자, 고입 특례 대상자가 있습니다. 이것도 이렇게 정원 외로 하니까 꼭 준비해서 잘 하셔야 됩니다. 특히 고입 특례 대상자인 경우에는 실제 이수하기 좀 어렵다라고 생각될 경우엔 탈락이 된다는 거 미리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그러면 또 다음 거 볼까요? 이 요강이 어떻게 바뀌나? 지원 자격도 있습니다. 여기서는 뭐 다 중학생이면 되는 거 아니야? 물론 중학생, 현재 중학교 3학년들이 고등학교를 가야 되니까 당연히 중학교 3학년들이 되는 건 맞지만
서울에 있는 중학교 3학년들이죠. 하지만 그 외에도 별도로 여기 보시면 자율학교 있죠. 전국 단위 자율학교. 뭐 예를 들어서 화산중이나 서울 삼육중 같은 경우를 예를 들 수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부모님이나 전 가족이 서울시에 거주하고 있다라고 한다면 서울에 있는 한성가구나 세종가구를 지원할 수 있습니다. 이런 특이한 것이 있으니까 미리 알아두시고요. 중학교 졸업자와 동등학력, 검정고시인 경우죠. 이런 경우에도 과학고의 지원이 가능하다라는 것을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요거 외에도 이제 내신이라든지 이런 것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 번째죠. 자, 자기주도 학습 전형입니다. 전형 절차는 1단계하고 2단계로 나눠져 있어요. 1단계는 서류 평가하고 출석 면담. 그러니까 우리가 자기소개서나 이제 추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제출하거든요. 보통 1단계 가면은 자기소개서하고 교사 추천서, 그리고 생활기록부를 제출을 하게 되는데, 이걸 기반으로 면담을 해요. 출석 면담. 출석 때 물어보는 거죠. 한 15분씩 한 30분 물어봅니다. 수학 한 15분, 과학 15분, 30분 물어보게 되는데, 물어볼 때 자기소개서에 있는 내용을 물어보기도 하고, 자기소개서 외적인 문제도 물어보게 됩니다. 그때 실제 설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이렇게 해서 추천을 하게 되고요. 그 다음에 여기서 선발하는 것이 1.5배수죠.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 160명이니까 160명이 1.5배수, 240명이죠. 240명이 1단계에 넘어가는 겁니다. 1단계 넘어가서 2단계로 가는 거죠. 이렇게 2단계로 가서 실제 소집 면접을 보게 되는 거죠. 경쟁률 자체가 거의 4.5대 1 이렇게 넘어가기 때문에 이 1단계 이 출석 면담 경쟁률만도 3대 1이 넘는 거예요. 그러니까 상당히 중요한 면담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출석 면담을 하게 되면은 그 면접관 앞에 가면 이제 수학 선생님하고 과학 선생님 한 분씩 보통 이렇게 계세요. 그래서 앉아갖고 이제 물어보는데, 자기소개서에서 봤던 뭐 책이라든지 책을 같이 내게, 독서 같은 내용도 물어보게 되고요. 그 다음에 수학이나 과학의 교과 과정 있죠. 중학교 때 배웠던 교과 과정을 하나하나 다 물어봅니다. 그리고 또 실험 같은 거를 해서 자기소개 쓰게 되면은 변인 통제는 어떻게 했는지, 실험은 어떻게 나왔는지, 이런 거를 하나하나 물어보게 됩니다. 물어본 다음에 그 내용을 가지고 실제 학생들을 선발하기 때문에 준비할 때 철저한 준비가 필요하게 된다는 걸 미리 말씀을 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1단계가 1.5배수까지 뽑는 게 1단계고, 2단계는 시험 보는 거죠. 소집 면접. 소집 면접 때는 시험을 봐서 마찬가지로 학생들을 선발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이제 출결이나 성적의 분포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출결이나 성적의 분포는 이렇다고 말할 수 있죠. 과학고는 다른 과목이 들어가진 않아요. 수학하고 과학만 들어갑니다. 자꾸 질문을 하시더라고요. 아니, 진짜 수학과 과학만 질문하나요? 혹시 국어나 영어는 안 들어갑니까? 뭐 도덕 안 들어가나요? 이렇게 질문을 굉장히 많이 하시는데, 여기 써져 있는 대로 반영 과목은 수학과 과학만 반영이 됩니다. 그러면 국어나 영어 성적이 좋아야 된다고 얘기하는 이유는 뭐냐라고 하냐면, 실제 면접을 가보시면 수학, 과학 성적은 반영이 되는 거고, 다른 과목이 A인지 B인지 써져 있는 생활기록부가 있어요. 근데 면접관이 보기에 만약 영어가 B가 나왔으면, 이 친구 진짜 영어 잘하는 애인데 이게 실수해서 B가 나온 건지, 아니면 원래 못하는 애인지 궁금할 거 아니겠습니까? 그럼 질문을 해요. 너 2학년 1학기 때 영어가 B가 나왔는데 그 이유가 뭐냐? 이렇게 물어본단 말입니다. 아니면 뭐 2학기 때 B가 나왔어. 왜 B가 나왔는지 물어봐요. 그러면 이제 둘 중에 하나 변명을 될 수밖에 없죠. 하나는 원래 잘하는데 그때 잠깐 실수해서 못했다. 이럴 수도 있고, 원래 잘 못했는데 엄청난 노력을 통해서 지금 아주 잘하게 됐다. 둘 중에 하나를 얘기하면 되는 거죠. 그래서 어떻게, 정답은 따로 있는 게 아니니까 어떻게 얘기하든 간에 방식을 받쳐주면 된다라는 거를 미리 말씀을 드립니다. 그래서 반영 과목은 수학, 과학하고 두 과목이지만
다른 과목에 B가 있다면 면접 때 질문할 수 있다. 꼭 알고 계셔야 돼요. 질문할 수 있다. 자, 그래서 1단계 소집 면접 전에 이제 출석 면담이나 그 생기부하고 자기소개서하고 면담하는 거 있잖아요. 그때는 2학년 1학기부터 시작해서 3학년 1학기까지 3개 학기에 수학, 과학 성적이 반영이 되는 거예요. 그리고 2단계가 되면은 이제 소집 면접까지 갈 때는 2학기까지 성적표를 가져가요. 그래서 그때는 3학년 2학기까지의 수학, 과학 성적 있는 성적표를 가져가게 됩니다. 과거에 이거를 안 했던 적이 있었는데, 그러니까 애들이 막 학교를 대충 가는 그런 상황도 생기고 그래서 건의를 하셨대요. 그래서 그 다음서부터는 3학년 2학기가 이렇게 들어가게 됩니다. 특정 학기가 없는 경우의 친구들도 있죠. 특정 학기 성적이 없는 경우에는 다른 학기 성적을 적용하게 되는 거고요. 이게 어떤 내용이냐면 이런 겁니다. 그러니까 뭐 예를 들어서 내가 외국에 나갔다가 한국으로 귀국할 경우에 외국에 성적표가 없을 수가 있거든요. 그런 경우에 이렇게 다른 학년에, 같은 학년의 다른 학기를 이제 반영하게 되는 거고요. 같은 학년이 없다면 다른 학년의 이제 성적을 반영하게 됩니다. 이렇게 해서 성적은 수학, 과학만 들어간다. 사회 통합 대상자에 대해서 관심이 많으신 분도 있고 질문을 정말 많이 하시는데 이건 제가 몇 가지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사회 통합 전형은 기회 균등 전형이 1단계입니다. 그리고 기회 균등 전형 대상자 중 1단계 우선 선발된 친구를 빼고 나면은 이제 그 나머지가 이제 대상자가 되죠. 1단계 이제 1단계에 그 우선 선발되지 않은 친구들. 그리고 나서 2단계가 안 채워졌다면 사회 다양성 전형의 2순위 대상자가 선발됩니다. 보통 사회 다양성 전형의 2순위 대상자에 들어가는 게 다자녀 전형 같은 게 있어요. 그러니까 세 자녀가 되는 경우에 다자녀가 되는 건데 그런 경우에 2단계가 미충원 시 이렇게 됩니다. 그러면 이제 다자녀인 친구들이 얘기를 하는 거죠. 아니 그렇다면 말입니다. 내가 만약에 1단계에서 애들이 다 뽑혀나가면 나는 해당 사항이 없지 않습니까? 이렇게 물어보는 경우도 있는데 그런 경우에는 일반 전형으로 넘어가니까 만약에 된다고 하면 원서를 넣는 게 훨씬 유리합니다. 당연히 훨씬 유리하기 때문에 꼭 해주셔야 되고요. 특히 다자녀 전형 같은 경우에는 사회통합 전형의 30% 이내로 또 제한이 돼 있어요. 그러니까 만약에 1대1이어도 다자녀 전형은 전체의 30%밖에는 안 뽑는 겁니다. 그래서 실제적으로 구성이 되지 않는다. 이런 거를 우리가 알 수 있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상당히 여러 가지 과정이 있으니까 잘 알아두시는 게 좋겠습니다. 자, 다음 내용을 볼게요. 이번에는 그 일정인데요. 일정은 올해 같은 경우 2024년도 8월 20일 날 원서 접수가 되고요. 지금 얼마 안 남았죠. 얼마 안 남았으니까 그때까지 자기소개서 다 쓰셔야 되고요. 출석 면담이 9월 초부터 합니다. 굉장히 촉박해요. 굉장히 촉박해요. 9월 4일부터 11월 1일까지 좀 길게 보기 때문에 상당히 촉박한 일정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소집 면접 일정은 11월 23일 날 시험을 보는 겁니다. 출석 면담 두 가지가 중요하겠죠? 출석 면담일이 9월 4일부터 된다는 거. 그리고 소집 면접일이 11월 23일이라는 거 꼭 정확하게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특히 이제 세종과학고 같은 경우에는 그 접수가 된 다음에 수시로 이렇게 발표되는 것이 아니라 마지막 소임까지 해서 마지막 날 결과가 발표되기 때문에 그 실시간으로 어떻게 되는지를 잘 모릅니다. 그래서 깜깜이 전형 같이 돼요. 그래서 그거 준비할 때 꼭 필요로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세종과학고 추천서와 자기소개서 작성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과학고 추천서는 이렇게 그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써주게 되어져 있습니다. 추천서 한 명한테 한 분한테 받게 되는 거죠. 내용이 뭐냐면 학습 내용에 다양한 질문을 하는 등
수업 활동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다양한 질문, 이런 거 좀 필요하겠죠. 그러니까 추천서를 받으려면 이런 내용은 미리 알고 있어야 돼요. 평소 때 행동을 좀 해야겠죠. 그래야 이제 매우 최우수한 추천을 받을 수 있는 거죠. 두 번째는 주요한 학습 개념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고 추론하는 능력이 있는가? 이런 내용이 있네요. 그래서 주요한 학습 계획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지어 생각할 수 있냐. 또 세 번째는 수학과 학습 내용이 타 교과와 실생활에 연결지어서 할 수 있는가. 이렇게 쭉 있고요. 마지막에 문제 해결을 위해 다양한 정보와 자료를 수집하는가, 관찰이나 추론을 통해서 새로운 문제 발견을 만들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전체 그 추천서 내용들을 하나하나 살펴볼 수가 있었습니다. 그럼 주요한 몇 개만 한번 어떤 식으로 해야 될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예를 들어서 학습 내용에 대하여 다양한 질문 활동을 하는 등 수업에 적극적으로 참여하는가 라고 한다면 이럴 수 있습니다. 수업 중에 다루어지는 개념을 꾸준히 질문을 던지고 자신의 생각을 명확히 하는 노력을 보여주고 있고, 예를 들어서 화학 수업의 화학 반응 원리를 설명할 때 원리 반응의 세부 메커니즘에 대한 여러 가지 질문을 던져서 교사에게 심화 설명을 이끌어낸다. 그러니까 질문을 해갖고 더 어려운 것까지 설명해낼 수 있게끔 한다. 이런 내용이 있을 때 이 친구에게 최우수라는 점수를 받게 한다는 거죠. 그 다음에 중요한 학습 개념을 파악하고 서로 연관지어 생각하고 추론 능력이 있다. 예를 든다면은 이제 생물학과 지구학 개념을 통합해 설명할 수 있고, 생태계의 균형과 기후변화, 상호작용에 발표하면서 생물의 다양성의 중요성과 기후변화의 영향을 논리적으로 연결지어 설명할 수 있다. 그러니까 뭔가 여러 가지 부분들을 통합해서 설명할 수 있는 내용이 있는가를 봐주는 내용이고요. 만약에 수학 학습 내용이 타교과와 실생활에 연결시킬 수 있냐, 수학을 경제학 수학이나 주식시장의 변동성에 설명할 수 있고, 또 일상생활의 로또의 당첨 확률 같은 걸 계산하여 가족에게 설명해 주거나 친구들에게 설명해 주는 활동을 보여주고 있다. 이런 경우에 실제적으로 추천서가 최우수가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평소 때 이런 활동들이 굉장히 중요한 요소로 작용한다라는 거죠. 자, 그래서 정확하게 알고 계셔야 돼요. 그 다음에 예를 들어서 문제 해결 과정에서 시간 계획이나 우선순위 설정을 통하여 학습 계획 목표를 효과적으로 관리한다. 이런 경우는 학생이 프로젝트를 수행할 때 체계적인 계획을 세워져 있고 매주 목표를 설정하고 진행을 점검하여 최종 과제를 제출할 수 있다. 이런 내용들이 실제 있는 경우가 가장 좋은 사례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자, 그러면 인성에 대한 부분에서도 좋은 사례에 대한 추천서 사례를 한번 알아볼까요? 인성은 담임 선생님이 이제 좀 이렇게 대표해서 설명을 해주시고, 그걸 갖다가 이제 수학이나 과학 선생님이 대표로 해서 작성을 해주는 거예요. 의견을 반영해서. 내용은 이렇습니다. 자신이 맡은 말의 역할을 적극적으로 수행하며 꾸준히 솔선수범한다. 교사 또래 친구의 의견에 말을 귀 기울이고 듣고 예의를 갖춰 말을 전한다. 요즘에 그 아이들이 좀 말이 거친 친구들이 많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의를 갖춰 말하는가 중요한 얘기가 되겠죠. 학급에서 어려운 친구를 도와주고 보호하는 역할을 한다. 학급 내에서 갈등이 발생할 때 어느 한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학교 생활에서 여러 가지 규칙과 약속을 준수한다. 이런 내용들이 있을 경우에 인성에 대해도 최우수라고 하는 것을 받게 됩니다. 평가 보루나 보통 이하를 받게 되면 사실상 1단계는 탈락이라고 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상당히 중요한 내용이니까 잘 알고 계셔야 합니다. 자, 보통 이런 경우죠. 토론 수업에서 다른 친구 의견을, 만약에 이제 자신과 친구의 의견에 말을 귀 기울여 듣고 예의를 갖춰 말하는가 할 때, 토론 수업에 다른 친구의 의견을 주의 깊게 듣고 자신의 의견을 제시할 때도 상대방의 입장을 존중하는 태도를 보였고, 또한 친구들과 이야기할 때 눈을 맞추고 그 다음에 끄덕이고 경청하는 모습을 보였다. 상당히 좀 가식적으로 보이나요? 하지만 이런 내용들을 봤을 때 실제적으로 좋은 추천서가 나타나게 된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저희는 어떻게 하는 거냐면
실제 아이들한테 이제 뭐 부모님들이 지금 보시고 계시거나 학생들이 본다면 이 내용을 충분히 살펴보시고 그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우리가 8월 달에 받으니까 지금부터 행동을 할 수 있게끔 자꾸 얘기를 해 주셔야 돼요. 그래야 이런 추천서를 정확하게 받을 수가 있어요. 선생님들은 진실하게 생기부나 추천서 써주기 때문에 실제 이렇지 않은 모습을 선생님한테 억지로 쓰게 해달라고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정확하게 꼭 맞춰서 행동을 하셔야 된다는 거. 그리고 학교에서 어려움을 겪는 친구들을 도와주고 보호하는가. 지원자는 새로 전학 온 친구 적응하는데 어려움을 겪자 적극적으로 도와주고 있고 학교 시설을 이용하는 방법을 알려주고 그리고 친구들을 소개해주며 점심에 함께 시간을 보내며 그 학생이 학교에 잘 적응할 수 있도록 도와주었다. 뭐 이런 것들 상당히 중요한 얘기겠죠. 학교 내 갈등이 발생했을 때 어느 편에 치우치지 않고 중재자로서 역할을 수행한다. 마찬가지죠. 지원자는 친구들 사이에 오해가 생겼을 때 양쪽의 이야기를 모두 들어본 후 공정하게 중재하였으며 그 결과 친구 오해를 풀고 더 나은 관계를 형성할 수 있다. 이런 것들이 실제 그 추천서를 쓸 때 사례가 되겠습니다. 자, 다음은 이제 그 자기소개서 내용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세종과학고는 한성과학고 다르게 독서가 있다는 게 좀 다른 점이고 나머지 1번부터 4번 항목은 거의 같습니다. 그래서 1번, 4번 항목을 어떤 내용이 나왔는지 그리고 어떤 식으로 써야 될지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기소개서는 이렇습니다. 여기서 당연히 쓰지 말아야 될 것들 몇 가지 먼저 말씀드리겠습니다. 배제사항이 있어요. 그래서 우리가 KMO라든지 KMO나 영재원, 뭐 아니면 뭐 한자 시험 이런 거 있죠. 이런 거 봤을 때 이런 내용들을 자기소개에 쓰게 되면 탈락 사유가 됩니다. 또 하나는 부모님의 직업을 암시하는 내용을 쓰거나 하는 경우도 탈락 사유가 되니까 정확하게 알고 있어야 됩니다. 지금 보시면 지원자가 중학교 기간 또는 최근 3년간 자신의 꿈과 끼를 살리기 위해 수행했던 진로 탐색 활동이죠. 앞으로의 진로 계획 두 개죠.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계획 두 가지예요. 400자. 띄어쓰기 포함 400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진로 탐색 활동이라고 하는 건 뭐냐면 내가 예를 들어 생명공학자가 되고 싶다, 로봇공학자가 되고 싶다라고 하면 그거에 관련되어 있는 책도 보고 연구도 하고 탐구보고 쓰고 이런 내용들이 있지 않겠습니까? 그런 것들이 바로 진로 탐색 활동이 되는 거죠. 그리고 진로 계획은 뭐냐? 그래서 나는 중학교 졸업해 고등학교 간다에 어떻게 공부할 거고 앞으로 고등학교를 졸업해서 대학 갈 때 어떤 식으로 연구할 거다라고 하는 거를 진로 계획을 구체적으로 작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 과정이 400자가 되는 거고요. 더 중요한 게 있죠. 아래 두 개. 2번하고 3번이 가장 중요한 건데 2번은 뭐냐면 이 과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거. 그러면 과학 분야에 크게 성장할 수 있었던 탐구 활동. 직접 본인이 스스로 탐구한 거겠죠. 실험 같은 거죠. 실험 같은 거. 자기주도 학습경을 구체적으로 쓰시오. 봤더니 주제, 동기, 과정, 결과, 배우고 느낀 점입니다. 탐구 보고서 양식대로 그대로 써줘야 한다는 거죠. 그러면 뭔가 실험을 해줘야 되는데, 이런 경우 있더라고요. 자기가 생명공학자라서 DNA 인터넷에 파는 거 있거든요. 추출을 하는 거. 그걸 사다가 추출을 해봤대요. 추출하는 실험을 해봤대. 그러면 그건 인터넷에 팔고 있고 그러기 때문에 그렇게 자기가 스스로 뭐 연구한 거라고 생각하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원하는 건 뭐냐면 스스로 어떤 실험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에서 변인 통제를 만들고 그리고 나서 진행을 했어야 사실상 좋은 실험 계획이 되고 그 내용을 써줘야 한다라는 거죠. 그리고 여기 진로 탐색 활동과 진로 계획보다 훨씬 많아요. 2배 더 중요해요. 2배 더. 과학만. 800자예요. 800자. 그리고 수학도 800자죠. 수학도 800자. 크게 성장할 수 있는 거. 수학도 마찬가지죠. 자기 학교에서 배운 내용을 그대로 쓰거나 어떤 친구는 영재원에서 배운 거 그대로 쓰는 애도 있어요. 그런 거 절대 안 되죠. 그게 아니라 스스로 어떤 연구 활동을 찾아본다는 거. 그런 게 제일 중요해요. 자기가 정말 관심 가져서 정말 궁금해 찾아보는 거. 이런 것들을 꼭 해줘야 된다는 거고요. 마지막으로는 인성이죠. 인성, 나눔, 배려, 협력, 갈등과 리더십이라고 하는 이렇게 4가지 역량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세종과학고는 하나가 더 있죠. 독서. 한성과학고에는 없고 세종과학고만 있는 거.
독서가 있습니다. 그래서 독서에 대한 내용을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마지막 5번이죠, 5번. 이렇게 돼 있어요, 독서. 지원자가 재학 기간 동안 최근 3년간 의미 있게 읽은 독서 3권. 의미 있게 읽은 독서 3권을 쓰고, 그럼 독서 3권을 쓰라고 했으니까 3권 읽고 3권 쓸 수는 없잖아요. 그렇지 않나요? 3권 읽고 3권 쓸 수는 없으니까 훨씬 더 많이 읽어야겠죠? 평균적으로 한 학년에 15권 정도, 10권 이상, 최소한 10권 이상, 15권 정도는 읽어야 가능한 거고요. 영어 같은 경우를 잘하는 친구는 영어 원서도 꼭 읽기를 추천드립니다. 그래서 이런 독서 경험에 해당하는 것들을 아주 주의 깊게 핵심 키워드 3개로 나눠서 해라. 이런 것도 그 내용을 얼마나 잘 분석하는지를 알려고 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여기에는 꼭 난이도가 어려운 책만 읽을 게 아니라 쉬워도 충분히 활동할 수 있거나 자기 의미가 있다고 생각되는 독서는 어떤 책이든 간에 다 읽어줄 수가 있겠습니다. 자, 제가 여기까지 과학고 이번에 2025학년도 세종과학고 입시 요강이 나와서 바로 말씀을 드렸고요. 이걸 토대로 지금부터 준비한다면 좋은 결과가 나올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다음 시간에는 세종과학고 출석 면담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소집 면접에 어떤 문제가 나왔는지 소개하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여기까지 감사합니다.